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구독자 여러분, 부정맥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주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김준수 교수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준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많은 분들이 부정맥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교수님, 환자분들께 부정맥이라고 진단하면 무서워하는 환자분들도 적지 않이 계시죠? 네, 단순히 부정맥 증상으로 괴로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정맥 환자들을 걱정으로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이것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네 번째 챕터를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부정맥 환자분들이 돌연사나 심정지의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를 하십니다.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정맥에 대해 언제 돌연사할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질환, 심정지의 위험이 도사리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교수님, 정말로 모든 유형의 부정맥이 이런 돌연사나 심정지의 위험을 품고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오입니다. 부정맥 환자분들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 현기증 등의 증상으로 괴로워하시고 그러면서도 갑자기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겁내시는데 내가 특정 유형의 부정맥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이 부정맥이 아닌 다른 부정맥으로 진단받으셨다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일 내가 앓고 있는 부정맥이 이런 유형이라면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 어떤 부정맥이 위험한가요? 앞선 챕터에서 설명드렸던 부정맥의 종류를 다시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기회수축 혹은 조기박동, 빈맥성 부정맥, 서맥성 부정맥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병원에서 내 부정맥이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진단받았다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빈맥성 부정맥에 속하는 심실빈맥, 특히 심실세동이 매우 위험한 부정맥이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급사의 위험이 있는 부정맥이죠. 그럼 이 빈맥성 부정맥은 어떤 환자에서 잘 발생하는 건가요? 심장질병, 특히 심근경색증을 앓았거나 심장의 좌심실 펌프 기능이 저하된 심부전 환자에서 잘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부정맥 증상을 호소한다면 자연스레 심정지의 위험도 높아질 텐데 이런 무서운 상황에 이르기 전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 가지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절제술이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즉 ICD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심장병 환자에서는 심장정기 생리학적 검사를 해서 치명적인 심실빈맥을 유발시켜 향후 돌연 심장사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환자의 사타구니를 국소 마취하여 피부 및 정맥 혈관을 천자 후 유도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 유도관을 통해 심장 내 여러 개의 전극선을 위치시켜 심장의 전기신호 발전소와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송전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된 전기자극으로 빈맥성 부정맥을 검사실에서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심실빈맥을 일부러 유발시킨다고 하면 듣기에는 무서울 수도 있지만 사실 환자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이기도 하죠. 가령 실신 환자 있다고 하면 단순 실신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이런 심정기 생략 검사를 통해 돌연 심장사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ICD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과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교수님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시네요. 건강 구독자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면 것이 기본이죠. 먼저 환자가 검사를 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60대 여성 환자인데요. 마트에서 장을 본 뒤 한층 계단을 올라와 성관계 앞에 서 있다가
아무 증상이 없이 갑자기 쓰러졌고 사지 경련과 실신 당시 본인도 모르게 요실금을 하여 내원한 사례입니다. 실신 상황으로 볼 때 단순 실신이 아닐 것으로 판단하여 심정기 생략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죠. 검사 당시 기록한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전기 신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김주연 교수님, 각각 어느 부위에서 측정한 전기 신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위에 세 개는 심전도처럼 피부에서 측정된 전기 신호이고 그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심방과 심실 내벽에 전기 신호를 기록한 그림입니다. S는 스티뮬러스를 뜻하는 것인데 전기선을 통하여 프로그램된 전기 자극을 일정한 간격으로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지를 보니 자극이 끝난 후 매우 빠르고 치명적인 심실 빈맥성 부정맥이 유발되었네요. 전기 신호가 심방에서는 평온하게 천천히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심실에서는 간격이 매우 촘촘해요. 네,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된 전기 자극으로 심실에서 빈맥이 발생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 보면 이 빈맥성 부정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심장이 정지되고 뇌로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환자가 검사 전 경험했던 경련성 실신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자료에서는 검사 전 미리 환자의 몸에 부착한 패치를 통해 전기 충격을 주어 다시 정상 박동으로 전환시킨 것이 보입니다. 이제 심실의 전기 신호도 심방처럼 천천히 일정 간격으로 나오고 있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가 경험한 실신이 치명적 심실 빈맥성 부정맥이 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돌연 심장사 예방을 위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즉 ICD 시술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빈맥성 부정맥이 심정지의 위험이 있는 무서운 부정맥이지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술이나 시술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사실 이런 급성 심정지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이 없던 정상인에게 또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급성 심정지로 심폐소생을 받은 환자의 과거 심장적 유무를 확인했을 때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보다 정상이 없던 정상인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심장 질환이 없던 정상인에게도 치명적인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기존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것처럼요. 안타깝지만 정상인에게서 발생하는 심실세동은 그 발생률이 매우 낮아 현대의학으로 사전에 그 위험도를 평가하여 예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정상인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심정지는 예방이 어려운 만큼 발생 후에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나요? 돌연사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다면 우선 환자가 심정지 발생으로 호흡 맥박이 없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119의 연락과 함께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한 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치명적인 심실빈맥, 특히 심실세동이 있다면 전기충격술을 시행하여 자발적인 혈액순환이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한 이후에는 의료진의 적절한 평가 및 전문 치료가 이루어지고 2차 재발 방지하기 위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ICD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 의료인들의 치료도 무척 중요하지만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심정지 환자의 가족이나 주변의 목격자가 119 도착 전까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살리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인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보다 자세하게 배우길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위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보건의료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대한심폐소생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정맥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돌연사와 심정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모든 부정맥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빈맥성 부정맥, 특히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은 심정지의 위험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도 잊지 마시고요.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부정맥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부정맥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에는 부정맥의 자가진단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뵙길 기대하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